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담심리사 오 박사님과 함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이네요. 네, 진짜 얼굴 오랜만이고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네. 오늘도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궁금한 질문들을 올려달라고 했고 또 네네.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네. 정말 사안이 심각하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질문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네. 지내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나서 가출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까지 보내고서 네. 딸이랑 만날 때마다 상간남을 대동하고 있는데 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데도 계속 딸과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 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네. 됐는데 이게 지금 이혼한 게 아니라 네, 이혼을 안 했는데 네,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다가 네, 딸을 지금 가끔씩 만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나는데 거기에 또 바람난 음. 남자친구를 데려와요? 남자친구가 아니죠. 개새끼들이죠. 상간남이죠. 아, 상간남이 상간남, 친구.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면 딸을 만나게 해주나 봐요? 아니 왜냐면 철령이잖아. 그리고 딸은 또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엄마를 만나고 예, 싶어 우리 하고. 입장에서 사실 가출해서 뭐 어. 자식 보러 오지도 않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건가요? 보통은 1주나 2주 이렇게 되겠죠. 2주. 네. 근데 지금 이분의 지금 질문은 궁금한 거는 네. 이런 엄마하고 애를 만나게 해야 되느냐? 이 엄마 때문이 아니고 상간남하고 만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그렇지.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황당한 거지. 그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단서를 달거나. 그렇지.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 아이한테도. 완전 이건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혼 상황이면 네. 달라져요. 네, 네. 아무리 뭐 유책 배우자가 네. 나쁜 인간이라도 네. 이혼했으면 만나게 해줘야죠. 만나게 해줘야 돼요. 네. 면접 교섭이 네. 당연한 건데 이건 지금 상당히 비도덕적인 상황을 네. 그대로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네. 그럼 아이도 사실 엄마를 만나는 게 좋긴 하지만 혼란스러울 거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네. 너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이한테 네. 의사를 물어보고 네. 이 애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엄마 네. 우리가 만날 때는 그 아저씨는 좀 안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 네, 네. 그럼 내가 나가는데 네. 만약에 그 아저씨가 오면 네. 그거는 만나기 곤란해.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오케이. 이거 뭐 애기 깐난 애기는 아니니까 그렇지, 전달하고 그렇죠. 그 사람 상간남이 나타나면 아빠한테 연락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넌 집으로 오는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볼 때 그 상간남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바람을 피겠죠. 그래 바람에도 도가 있어야 돼. 도가 없어. 도가 없네. 네, 진짜. 네. 죽어야 됩니다. 네. 정말. 그럼 두 번째. 음. 어릴 적에 아빠와의 결핍이 매우 심한 유책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휴일에는 농사일 하면서 이렇게 투잡으로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놀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고 시아버지겠죠? 네. 옛날 시대에 엄한 아빠들의 모습이 했었는데 다 들어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에 시아버지께서 바람기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난 유책이왈 아빠처럼 살기 싫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20대 시절 시어머니에게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상처를? 상담 받아야죠. 이 완전 신내림이에요. 지금 아빠 바람 펴서 난 절대로 바람 안 필 거야. 우리 그렇죠. 아빠 뚫갑해서 난 절대로 안 필 그렇죠. 거야. 그 새끼들이 때리고 바람을 피잖아요. 이게 네. 나도 모르게 학습된 거거든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네. 안 하고 싶지만 맨날 그걸 봤으니까 네. 학습되고 나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남편이 아버지하고 결핍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란 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핍된 거를 누군가한테 채우려고 네. 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니까 배우자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네. 건강한 관계를 못 맺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비정상적인 지금 패턴을 갖고 있는데 네. 본인 입으로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러고 있네라고 말하면 네. 이제 이분은 네. 잘 권면해가지고 네. 상담을 받든지 네. 뭐 치료를 받든지 반드시 해야죠. 지가 지 스스로는 약간 파근하고 있어. 그 짓거리는 했지만 파근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바람기가 유전이 아니라
바람을 피웠던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라든 성격, 태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결핍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또 자녀들한테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받아서 이게 시내리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술, 게임, 담배를 모두 하는 유책이 특히 술을 아주 좋아해요. 이런 중독적인 활동을 하는 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시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이것도 유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뭐 조금 전 이야기했던 거랑 네. 비슷한데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전문가 아니어도 아니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냥 분석을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네.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시아버지가 알코올 네. 중독이었으면 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 아들은 네. 안 행복했겠죠. 그렇죠. 또 그 어머니도 안 행복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행복하고 우울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아마 네. 술을 먹었을 거고 네. 게임을 했을 거고 네. 담배를 폈겠죠. 네. 그리고 거기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유책 배우자도 네. 사실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네. 진짜 상담도 받고 네. 병원 가서 치료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도박은 안 했네. 희한하네. 다행이네요. 네, 도박 안 네, 도박 안 한 게. 어. 왜냐면 표면적으로 볼 때 술이나 게임, 담배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술 중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신가 보다. 아니 그 외에도 이유로 계속 거의 술을 먹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술을 술을 빨리 상담을 해야 되겠네. 안 할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외로움이 많아요. 그렇지. 내가 느낄 때는. 맞아. 네. 그리고 외로움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 시절에 내가 술이라도 안 마셨으면 저는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뒤졌을 거다. 못 견뎠을 거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들 어. 맨날 페트 그 플라스틱 소주 어. 펄소라고 하죠. 어허. 플라스틱 소주. 그거를 한 병씩 맨날 대병으로 마시는데도 다이하지 않으셨어. 90까지 건강하셔. 할배들 맨날 술 처먹고 저기 뭐지 와이프한테 맨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품지 않고 밖으로 푸는 거죠. 그걸 받는 사람이 미치어 나가고.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박사님 술 잘 드세요? 나는 술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아예 안 먹어요? 아니 네.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맥주 한 잔 정도는. 술 안 먹는 날이 있는 한두 근데 번. 지금. 근데 그게 나한테 별로 매력이 없는 거지. 먹는 거가 흥미롭거나 네. 그걸 먹으면 뭐 내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굳이 뭐 그걸로. 네. 아. 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네. 이야기하고 여행 다니고 네. 이런 게 좋아요. 그런 걸 풀어요 주로. 제가 어저께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겼어요. 왜? 알코올성 치매인가? 원래 술을 먹으면 한두 시간 내로 운단 말이에요. 빨리 상담해야 돼. 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2차를 절대 안 갔는데 아 그래요? 이걸 택시 타고 왔는지 지하철 타고 왔는지 아. 근데 지하철 타고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추고 좀 상담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는 가우다라고 외치며 이 가우다라는 게 이제 각 잡는 거죠. 네네. 외치면서 정신적, 심리적 결핍을 외도로 채우는 심리. 그러니까 다른 취미나 건전한 문화생활로는 못하고 맨날 이거를 외도로만 채우는 거는 정말 이런 바람은 유전일까요? 대를 잇는다는 것이 걱정인 이유가 제가 아들만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고 네. 아들이 있는데 혹시 얘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인 제가 거죠? 볼 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나도 아들 그렇지. 하나 있지만. 아하. 네. 아 이게 뭐 바람 피는 것 자체가 DNA에 있지는 않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연예인적 기질, 네, 엔터테이너의 기질은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거하고 바람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정신적, 심리적 결핍이 왔던 거잖아요. 네, 성장기 네. 시절에. 네. 그러면 그게 안 왔으면 건강하게 이걸 해결할 수 네.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걸 못 배운 거잖아. 못 배웠는데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하고의 그 만족감이라는 게 짧은 네. 시간에 네. 가장 빨리 네. 강력하게 내 네. 고통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네. 일종의 외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리고 제일 쉽고 제일 쾌락이 빠르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짜 어쨌든 우리 이 어머니가 네. 아들을 잘 양육해서 그렇죠. 잘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아들 낳은 부모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결혼했으면 저그 둘이 부부 사이에서 저그 둘이 뭐 난리가 나든 해야 되는데 꼭 나도 여자 며느리였지만
아들이 남편이 바람이 나면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끼 죽을 때까지 내가 아들 낳았으면 평생 AS를 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냐면 부모한테 탓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좀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가정 환경에서 네.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또 끝까지 자기가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걱정이 되시면 네. 이 부모님은 늘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나는 이런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솔직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 아이도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어머니하고 네, 솔직하게 네. 나누면 네. 뭐 조금 예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 사투리로 질문을 적으셨는데 제가 완벽하게 경상도 말로 할 건지 서울말로 할 건지 일단 이런 질문은 조금 그런가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막 지랄을 해도 이혼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면서도 오케이. 저보고 무섭다 하고 우린 부부의 밑바닥을 가서 그런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남편 자존심을 세울까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저를 오래 시킬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3년, 2년인가?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이 남편은 지금 가출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럴까? 별거라고 해야 되나? 별거? 그래서 근데 들어와요. 애를 만나러 들어와서 잠은 거기서 자. 딴 데서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이제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서 네, 그런 상황이. 근데 지금 부부 관계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전혀.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여성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마음이 힘든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저를 덮치지 않는 걸까? 수절하고 있는 거죠. 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나이는 40대 후반, 중후반. 아하. 거의 수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무서워서 그럴 수 있어요. 야, 씨, 우리는 네가 뭐 안 무서운 줄 아냐, 뭐. 네. 여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가 무슨 다 동물인 것처럼 그런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작동을 해요. 그래요? 여자만 무슨 뭐 마음이 통하면 몸이 가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물론 남자는 이제 충동적으로 몸이 먼저 갈 수는 있으나 아는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냈는데 마음이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남편도 이 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성적인 흥분이 안 생겨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사람 무서운데 무슨 욕구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40대 벌써 후반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불끈불끈은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40대 중반쯤 되면 피곤하거든. 삶이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막 성적인 흥분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아닌데 나 상담할 때 남편분 아내분 70살이고 그렇게 해도 막 그런 분은 진짜 특별한 분이지.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 물론 이제 또 와이프가 잘 부부관계를 안 해줘서 불만인 남자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남자들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벌써 40만 넘어도 발기가 잘 안 돼요. 비뇨기과 가서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남편도 내가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분명히 부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욕구가 안 생기는 거지. 그 제가 말이 마누라는 발기부전이라고 하잖아요. 나가서는 전문용어로 XG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생겨요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내 부인만 아니면 모든 여자 새로운 여자. 새로운 여자. 새로운 여자는 다 여자로 느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남자가 가진 독특한 또 성적인 어떤 그 욕구이기도 한데. 궁지를 줄 차비가 진짜 빡치네요 남자 새끼들. 아니 그게 아니고 보세요. 한 10년, 20년 부부관계를 가지면 그게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이게 흥분이 줄어들고 박사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누구가 좋아서 하는 줄 아나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서로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부관계를 의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관계가 안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지. 부부가 심하게 싸워도 부부관계를 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잘 맞는 거야. 이게 불만 붙으면 욕구가 너무 잘 맞아서 다 잊어버려 또 싸우던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속궁합이 잘 맞으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근데 참고로
속궁합이 잘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네, 그렇죠. 없지. 네네. 왜냐면 그 맞추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결혼이라는 게 섹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학벌이나 그렇지, 경제력이나 뭐 신앙이나 이런 거 다 맞아요. 맞춰서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야, 이 네. 속궁합을 맞추는 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 제도적으로 허용이 네네. 안 되잖아. 아, 그럼 나 저기 박사님은 맞추고 결혼하신 거예요? 나는 못 맞췄지. that's too bad. 너무 안 되시네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지금. 네네. 큰일 나잖아, 네네.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제 요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일단은 부인하고 관계가 안 네. 좋아. 네. 두려워. 네. 특별히 이제 남자들 중에 부인이 좀 세다고 느낄 때, 네. 강하다고 느낄 네. 때, 이게 발기가 잘 안 돼요. 또 하나, 네. 부부 관계를 했을 네. 때, 네. 실패한 경험이 많아. 네. 예를 들어서 네. 혹은 그때 뭐 와이프가 좀 네. 친절을 많이 네. 줬어요. 네. 아, 너 이거부터 잘 네. 못하냐? 그러면 네. 주눅이 들어서 네. 부부 관계가 하기 싫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그런 몇 가지가 다 네. 있는 것 같아. 단지 뭐 이 부인을 안 사랑해서 네. 뭐 부부 관계를 싫어해서 안 좋아해서 뭐 부인을 뭐 수절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네. 이 와이프를 이 표현에 그냥 덮치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남자들도 좀 불쌍하다. 여자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 뭐 이게 능력이 좋고 크고 뭐 두껍고 이런 게 없잖아요.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분들 상담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남편 꼬치 커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대단하시네, 남편분들은 작지는 않아. 그럼 보통 크지 않다는 거 하거나 얘기를 할 때 그럼 그냥 난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분들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 얼마 전에 수술했습니다. 아 무슨 수술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조르나 지루 수술도 있고 이거 확대하는 수술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 와이프는 근데 섹스를 안 하려고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번 그거 확대한다고 좋아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건 거죠. 이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어요. 그럼 네. 내가 크다. 그럼 자신감 생기잖아. 심리적으로 상승이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기가 하면서 이제 자신감 때문에 길어지는 여성하고 거지. 다른 게 남성들이 네.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부관계 하는 것도 남성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지 내가. 근데 이 남편은 안 덮친다는 거는 뭐 가설을 세워보자면 잘 못하는 걸. 내가 알기로는 이 바람 피기 전에는 졸라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와이프의 마음이 좀 지금 현재 싹 사그러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마음의 문제네요. 아니 지금 바람 끝났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남자도 여자하고 비슷해요. 네. 마음이 열리고 네. 서로 관계가 풀려야지 부부관계도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 박사님만의 정조를 지키는 방법과 이성과 오랜 시간 업무로 생길 수 있는 관심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내 분류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 근데 뭐 이거 정조 지키시는 거 맞으시죠? 아니 뭐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도 뭐 없잖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근데 그런 걸로. 네. 이게 지금 사내 불륜 지금 말한 거예요.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질문 자체를 보면서 본인이 네.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네. 제3자가 개입해서 또 정조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감시하고 쳐다보고 한다고 이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덕성 자체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렇죠. 저지르고 그걸 장기적으로 뭐 이상계로 그렇죠. 이어간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굳이 방지를 하고 네. 싶으면 어쨌든 부부관계를 잘하면 되겠죠. 평소에 아. 남편과의 관계 네. 속에서 네. 그 부부관계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서적인 대화라던가 그렇지. 뭐 인정해준다던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인정합니다. 그치. 네. 예쁜 말 하고 네. 근데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네. 그치, 지금 말하는 게 인정. 네. 그러니까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한테 받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칭찬과 격려. 오 박사님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최고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죠. 그거는 네. 별로 공감이 안 돼. 왜냐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네, 거는 네. 여성은 남성들한테 사랑을 원하지만 네. 남성들이 원하는 사랑의 내용은 네. 칭찬과 인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존경이지. 네. 네. 근데 어려운 게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 아이 네. 무슨 존경받을 만해야지 내가 존경하지인데 네.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존경스럽지 않지만 존경을 자꾸 해서 네. 내가 존경을 받으니 저 여자한테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네. 하도록 마음을
그렇죠. 대신에 저도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 진짜 할 수 없다. 바람핀는 우리를 어떻게 존경하냐. 존경하는 척 연극 배우가 되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당연한 건 없다. 남편을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데 그 부분 인정해주자. 바람은 폈지만 맞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맞아요. 그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요. 예, 그 다음 거는 조금 길어서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핵심이 뭐냐면 네. 판결이 났어요. 3천만 원 판결 받았는데 네. 그 상간녀한테 10만 원만 딱 입금이 됐습니다. 되게 얄미운 애거든요. 예. 근데 이걸 끝까지 응징을 해서 왜냐면 분하잖아요. 잠깐 상간녀. 네, 상간녀. 상간녀한테 네. 한 거네. 오케이. 그래서 딱 10만 원 입금 받았어요. 3천만 원 판결 받았는데. 네, 그것도 어떤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오. 지금 채무부 리행자 명부도 등재를 했는데 이 아내분이 약간 딜레마가 생긴 게 뭐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오케이. 용서는 절대 안 되는데 어허. 내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지 어허.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끝내야 되는지 그런데 연초에 그 교회 가면서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데 말씀 카드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에베소서 맞나요? 4장 네, 32절 말씀입니다. 네, 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네.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용서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걸 다 없는 걸로 처리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네네. 성경이 나오는 그 용서의 네. 개념도. 그래서 이 법적 판결 받았잖아요. 네. 저는 이분이 네. 요분 믿음 만큼 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신앙적으로는 네. 이 판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네. 용서 안 하는 거하고 상관없다. 용서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이건 왜냐면 법적인 판결을 받은 네, 거니.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잘못했는데도 네. 반성 안 하는 거잖아. 반성 1년 또 다른 놈 만나고 있대요. 또 그러니까 이 나쁜 네. 사람이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적인 방법을 응징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네.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네. 방법을 떠나서 네. 물리적으로 뭐 이상한 네, 거 네, 네. 이거는 안 되지, 그렇죠? 이미 했어요. 그거는 이제 네네. 해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인 건, 그건 이제 네. 화가 났으니까 네, 초기 네, 해결만 네. 하고, 이제 법적인 거는 받아내셔도 된다. 네, 제가 볼 때. 그런데 진짜. 본인이 믿음이 걸리면 네. 자기 믿음만큼 해도 되지만 네. 신앙적으로는 네. 법적인 걸 받아내는 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용서는 뭐냐? 네. 이 사람을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고,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내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그쵸, 가지고 있잖아. 그쵸. 붙들고 있잖아. 네. 그리고 이 사람 못 놓고 있잖아. 네. 미워하고. 네. 요걸 끊는 게 용서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맞아요. 사로잡히지 않겠다. 맞아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을 누가 지금 끌고 가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인생 끌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기분 안 좋아야 되냐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용서인 거야. 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네. 기독교 신앙적으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존재가 바람 피기 전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네. 애기였을 때는 네. 그래도 한 인간이었잖아. 그냥 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고 네.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지. 그런 얘기 하지 마있어. 우리 옥술 썩남미리. 그렇지. 네. 그게 용서라고. 그거 신의 영역이고 오케이. 종교인의 관점. 내가 해준 이야기는 이제 그게 용서인데, 용서의 포괄적인 개념은 인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의지적인 차원에서 네.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을 끌어내는 게 용서다. 그리고 내 삶에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용서니, 네. 너무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아이고 내가 이거 법적으로 계속하면 용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 그 말씀이 바람난 유책 배우자한테 똑같은 마음 가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 그렇죠.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요. 왜 그렇게 향하냐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진짜 한답이십니다. 그 다음에 외도 종료 후 회복 중입니다. 남편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노력 중이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는데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됩니다. 예전엔 떨어져 있는 게 이상했는데 요즘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고 없이 집에 귀가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 갈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도할 때는 뭐 불안불안하고 네.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때는 그랬다가 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네. 오히려 남편이 오니까 딱 보니까 그냥 짜증나겠죠. 네. 당연하지. 왜냐면 네. 그동안 참았으니까. 네.
이 관계 개선하려고 이분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네, 맞아요. 참았던 게 이제 긴장이 풀린 거지. 네.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 속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남편 보면 진짜 미운 마음, 네. 그냥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올라오니까 얼굴 보면 짜증 나는 거지. 네. 정상적인 거예요. 이 감정은. 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걸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남편한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꼴 보기 싫으면 네. 내가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표현법이 문제지. 네. 야, 너 꼴 보기 싫은데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네. 근데 내가 당신 보니까 참 마음이 또 화가 나고 힘이 든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정 답답하면 혹은 남편한테 하기 힘들면 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우리 뭐 이렇게 마디님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자꾸 하소연해야 돼. 풀릴 때까지. 풀려요. 계속 하소연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분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카페 회원이신데 맞아요. 이 박사님 말씀대로 되게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꾹 눌러요. 그렇지. 네, 눌러서 완전히 그 회복 단계까지 갔는데 문제는 다 똑같아. 회복하신 아내분들 특징이 후폭풍이 오는 거죠. 참았으니까. 참았으니까. 그래서 미워지지만 그것마저도 현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동굴을 판다고 막 이게 뭐 땅굴 제1호 2호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카페에서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댓글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디가 죽거나 살아나 막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그 내용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채기가 되게 불쌍하고 어떻게 좀 모자라고 찌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찌질이가 이 아내분하고 안 행복해 보인다고 한 거예요. 누가? 유책 배우자 바람핀 놈이. 바람핀 남편이 근데 그게 아내가 현타가 온 거죠. 그게 사실 맞거든. 왜냐면 남편을 봤는데 항상 예전에 무조건 믿고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이 돼서 한 이야기네? 부인한테? 그렇죠. 그런긴 한데 보여? 그거 마치 이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뭐 잘났다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평정했던 마음에 칼을 탁 꽂힌 명중 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많이 울고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오겠다 하더니 일주일 다녀서 기 들어왔더라고요. 카페에 다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들킨 것 같은 명중 당한 느낌? 이거 드세요? 그런 말 들어보면 어쩌면 진짜 이 아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잘 참는 스타일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속마음이 들키니까 화가 났겠지. 근데 이런 분은 내가 보니까 뭐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통찰이 없고 하니까 상담 같은 걸 받으면 받았어요. 부부 상담 둘 다. 그래서 잘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이제 동네 멀어가지고 현명해서 잘 하고는 있을 건데.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느낌이 올라올 때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내가 당연한 거구나. 내가 여전히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너무 좀 속상하면 남편 불러다 놓고 내가 오늘 조금 한마디 하겠다 하고 한마디 하고 당신은 그냥 10분만 들어주면 돼. 딱 하고 서운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비난이나 뭐 호통을 치면 부부싸움이 되겠지만 이분은 지혜로우니까 남편한테 내가 너무 힘든데 당신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야 풀릴 것 같으니 딱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대답도 하지 말고 반박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고 불러다 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물론 그 남편도 뭐 힘들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의 심리는 뭘까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을 내 남편은 만나서 바람을 폈는데 저는 일찍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시 딸의 형제가 많은 집인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결핍이 생기게 되나요? 그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요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질문이네요. 별개로. 그래서 남편은 여러 명 남자를 여자 여러 명 여자를 만나고 나는 또 그거 별개로 아버지를 일찍 여서 내가 혹시 결핍된 건 아닌가? 왜냐면 이 문제가 자신한테서 발현되지 않았나 하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 아내분 알잖아요. 굉장히 수준도 높으시고 자제력도 뛰어나시고 이 아내분 문제가 1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대답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거 100% 남편의 문제예요. 그래요. 한꺼번에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거는 모든 남자 그러고 싶어 하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있어. 처맞아요 진짜. 현실에서 행동하고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남자의 심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남자. 그럼 얘는 실행했잖아. 어? 실행했잖아 이거. 근데 이제 실행하는데 되잖아. 모든 남자 여러 명 여자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그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도 뭐 여성들을 잘 뭐 말로 잘 유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계를 잘한다든지. 로맨티스트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옷도 잘 입고. 이 남자는 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량. 그래.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다 만나고 싶단다. 아 원래. 근데 이 남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질과 능력을 타고난 거지. 그렇다고 칭찬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칭찬할 수 없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나는 거죠. 아니 네. 나 같은 사람 여러 명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만나주지.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아 그건 외모는 상관없다니까. 그래요? 그것도 잘생기셨고 오케이. 외모는 필요 없어. 그게 말빨이에요 말빨.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특별한 남자들의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한테 남성 심리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네. 모든 남자는 네. 많은 여자들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네. 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인데 알겠습니다. 이 남자는 네.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양이 많아서 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의글인데요. 네. 오 박사님 남편이 현재 한 여자랑 7년째 집을 나가서 살림 중입니다. 이 여자를 알고는 룸사롱도 거의 안 가고 지금 상가 소송은 오래전에 끝나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와 이혼 안 한다고 하면서 상간녀와는 정리도 안 하고 계속 둘이서 싸웠다 붙었다를 반복 중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남자는 따로 나가 살아요 그 여자랑? 그런 것 같아요. 7년 동안. 상간녀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싸우는 이유는 상간녀의 남자 문제 때문입니다. 저더러 그 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 빌미로 상간녀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고소도 하고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붙습니다. 상간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로 인한 집착일까요? 저 또한 남편 말을 믿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저희 어리석은 미련일까요? 네, 어리석은 미련입니다. 혹여라도 미련이 남아 기대를 하는 건지 저도 저 자신 두렵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남편의 행동에 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 소송은 아내분이 남편한테 건 거예요. 이혼 소송 이혼할 마음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계속 흔들리는 게 보여 내 눈에는. 진척이 없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 의견 한 번만 넣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전 되도록 이혼하지 말라거든요. 이혼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인격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 폭행을 한다거나 혹은 하거나 인간 이하이면 말라고 해요. 근데 이 년이 상간년이 이 남자한테 하는 거 일단 둘 다 정서적 결핍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줄이잖아. 그래서 사업 관계예요 남편하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돈을 받아서 지금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거지야 상간녀가.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대주는 거죠. 뭐 오빠 나 오늘 뭐 해야 돼 이렇게 받으니까 돈으로 이 여자도 나이가 많잖아. 4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떨어져 나가서 나이가 좀 딴 놈이랑 붙겠지. 그렇네. 근데 이 남자는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거지. 와이프한테도 왜냐 가정이 이제 아이들도 있고 지키고 싶고 그녀랑 바람도 피고 싶고. 근데 이 남자 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전부터 이 아내 보고 일하라고 했거든요. 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는 일이 있긴 한데 집안 쪽에 하는 일이 있긴 한데 일단 박사님 의견은 맞고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질문 속에 이 여자분의 마음이 다 있어. 안 그래. 자기가 미련이 있는 거지. 엄청 많이.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남자하고 못 살죠, 그렇죠? 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이런 남자 살 수 있겠어요? 그냥 화가 나지. 나는 이 보는 순간만으로 욕이 넘어지. 이 남편은 가출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네. 좀 이런 표현 해서 그렇지. 이 진짜 나쁜 놈인 거야. 개자식이죠. 왜냐면 이 사람 7년을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부인하고 해. 근데 이거 왜 할 수 있냐? 부인이 너무 착해. 여기 나오잖아. 미련이 있고 남편을 못 버려. 그 안에도 결핍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보통 이 정도 되면 여자분들이 학을 떠고 이혼하고 이게 하는데 이 여자분이 어쨌든 어쨌든 그래도 이 여자분한테는 이 남편이 사랑스럽든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든지 그래서 못 떠나.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이거는 바람을 펴도 그냥 이혼하고 피든가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한 사람하고 하면서 무슨 자기 만나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만 뭐죠 아까 다른 남자 만나는지 그거를 증거를 잡아달라고 무슨 개소리예요. 미친 거죠. 미친놈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내분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저도 미련 갖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셔라. 단지 본인이 이 남편분에 대해서 이런 좋아하는 마음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인 건지 아니면 뭐 물질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런 부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태도가 남편은 그걸 또 역이용하는 거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잖아, 부인한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내분이 더 단호했어야 됐어요. 단호하게 나갔었어야 이 남편이 이렇게 행동 안 해. 아니 단호하게 해도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치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이 진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퍽거리는 걸 7년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워 맨날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섹스리스와 외도의 연관성, 섹스리스 기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섹스리스가 자연스러운 건지, 뭐 섹스리스를 예방하는 방법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섹스리스여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섹스리스로 인해 외도를 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부부의 성욕이 낮으면 섹스리스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서로 부부관계가 어려우니까 아쉽지만 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두 사람이 서로 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뭐 성적인 게 좀 안 맞아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섹스리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1년에 10회 미만이면 섹스리스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 생활이 오래되면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들 물어보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아니 진짜예요. 그때 못 사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부부 간에 또 이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체위 개발이나 서로 간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성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고 낮다면 섹스리스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지만 성적 욕구가 만약에 다르다 한 사람이 굉장히 강한데 한 사람이 못 채워주면 충분히 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근시일 내에 이번에는 2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실 여기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섹스리스는 없어요. 남자는 제가 볼 때는 딸딸이라도 친다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아니 근데 섹스랑 뭐 상호작용하는 걸 근데 상호작용하지 않은 혼자 하더라고요. 욕구는 해소하지. 그렇지. 근데 부부간에 성이 안 맞으니까 혼자 사는 게 제일 하기 어려운 거지. 거지.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만족되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talks.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